정부가 안심전환 대출 한도를 20조 원으로 놀려 연장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안심전환 대출 규모는 총 40조 원 규모에 이르게 됐는데요. 안심전환 대출의 확대가 가계부채의 해결책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고정금리로 2.6%대의 안심전환 대출을 20조 원 추가 늘리기로 했는데 1차 때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큰 차이는 없고요. 1차 때하고 다 조건도 똑같고 단지 한 가지 차이는 1차 때는 선착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다고 그래서 일단은 접수를 다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집값이 싼 집부터 먼저 해주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집값이 아무래도 좀 싸면 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해주는 것으로 그 하나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하고 똑같습니다. 1차 때는 얼마 정도가 풀렸어요? 예컨대 이제 자녀 대출금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그다음에 집값이 9억 원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대출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됐으면서 연체 사실이 최근 6개월간 연체 사실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고요. 2차 때도 그런 조건은 같고 다만 선착순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밑에서부터 좀 더 자금이 필요한 사람부터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집값이 좀 싼 집부터 먼저 해준다. 그러면 또 수혜 규모도 좀 상대적으로 더 1차 때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받겠네요. 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1차 때에도 약 대체를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다음 집값은 소득이 한 4,100만 원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대충 아마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 좀 더 많은 사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또 이제 관심이 있던 게 뭐냐면 이제 2차 금융권, 뭐 신협이라든가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무슨 저축은행이라든가 이쪽에서 사실은 서민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왜 안 해주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근데 이번 대책은 이제 서민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그때로 다른 대책들 예컨대 무슨 뭐 이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뭐 바꿔드림 론 같은 거 근데 한 15% 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바꿔드림 론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받고 그런 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요 목적이 그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쓰고 있는 사람들이 2019년에 대개 만기가 몰려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 만기가 한꺼번에 오면은 갚지를 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좀 이제 그 분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책금융이거든.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보면은 부실 비율이 약 17%에 달하고 있어요. 은행은 0.8%. 그러니까 부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함으로써 이제 예컨대 3.5%의 금리를 2.9%로 바꾸잖아요. 2.6으로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손해가 와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축은행이나든지 이금융권에서도 반대를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손해를 보니까. 왜냐하면 보통 또 그런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제2금융권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이자만 내다가 이거는 원리금을 같이 내는 거니까 예컨대 이자만 한 4, 50만 원 내다가 원리금을 내면 한 15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못 낼 사람도 많아서 이금융권은 사실상 그런 불평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상 들어가 보면은 이 금융권도 싫어하고 또 대출 받은 사람도 원리금을 갚기가 힘들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높은 부실 비율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금융권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렵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불만이 뭐냐면 그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 예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이제 정부가 얘기한 것이 변동금리 이제 오른다. 뭐 미국발 이제 시장이 불안하고 뭐 한다. 그래서 고정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했던 형평성.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금융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이건 이금융권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앞으로 이제 한꺼번에 나중에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내라 그러면 못 낼지도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고정금 또 금리도 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갈지 모르니까 부담이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고정금리를 바꾸라고 계속 권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35%가 고정금리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한 10%밖에 안 됐어요. 이걸 바꿨는데 많은 분들이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그거는 금리를 안 바꿔 금리는 그대로예요. 한 3.5%.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금리가 1% 0.9%포인트나 낮은
그걸 상품을 내놓고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좀 더 손해가 나는 겁니까? 그 손해가 많이 나죠. 그게 이제 그러면 대체로 만약에 한 2억 원을 빌려가지고 네, 2억 원을 빌려서 20년 동안 상환한다 그러면은 이자 차익이 제가 계산한 거에 대체로 한 8천만 원 차이가 나요. 8천만 원씩이나.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뭐야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전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우리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그런데 또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걸 적은 재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정금리 원리금 상환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40조면 대체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396조거든요. 네. 지금 35%가 그렇게 바꾸었고 이번에 40조면 은행 주담대의 약 10%를 더 바꾸는 거니까 전부 합하면 45%가 이제 원리금 상환 균등 분할로 고정금리를 바꾸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바꾼 사람들에서 좀 혜택을 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재원이 충분치 않고 해서 정부의 목적은 좀 더 많은 사람을 원리금 분할 상환 고정금리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바꾼 사람하고는 좀 불평의 문제가 좀 생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부분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근데 그걸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보완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3.5%를 2.6%로 바꿔주는 것을 조금 덜 바꿔주고, 근데 2.78%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그냥 3.5%로 고정금리 바꾼 사람들도 조금 금리를 낮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너무도 이거 은행에서 돈 빌린 것도 정부에서 금리를 싸게 해주는구나. 이런 또 도덕 관치, 도덕 해이 문제가 너무 일반화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사실상은 좀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참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안타까운 고민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방안이 맞듣지는 않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근데 3.5%를 지금 새로 한 사람을 3%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 고정금리를 바꾼 사람이 3.5%를 내고 있는데 그분도 3% 해주자. 이렇게 되면은 같은 얼마나 똑같은 재원으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이거 은행 대출이라는 것도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금리를 낮춰주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은행이라는 금융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과 또 도덕 개입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게 이제 가계부채 쪽에 이제 부담을 좀 워낙 지금 뭐 1,100조 원, 그렇습니다. 뭐 아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주겠다. 근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에 이거는 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을 같이 내니까 원금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번에 약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부분. 근데 40조 정도면 20조 정도를 내놨을 때 정부 발표가 매년 1조 1천억 정도의 원금이 줄어들 거다 얘기했으니까 40조면 약 2조 2천억 정도의 원금이 줄어들 겁니다. 그 정도 효과만 있고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아니다. 이거는 다만 이제 2019년도에 너무도 원금 상환이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9년, 2020년에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비해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이거는 구조 개선 대책이지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전체로 한 1,200조 정도 되는데 1,100조에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합하면 1,300조 가까이 됩니다. 그 1,300조에 약 한 제가 조사해 보니까 80% 정도가 생계형 대출, 그다음에 전월세 자금 대출, 그다음에 사업 자금 대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 가계 소득이 생겨야 그렇습니다. 빚을 덜 낸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근데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과거에는 한 60%가 집을 사기 위한 것, 지금은 65% 정도가 생계형 대출, 사업자금 대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빌려서 은퇴한 사람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대출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고 하면은 그런 대출이 줄어드는 그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좀 더 거시적으로 길게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2019년도에 몰려 있는 원금 상환 그 부작용을 좀 선제적으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구조 개선 대책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사실 이제 하나의 또 이제 남은 쟁점 하나가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신뢰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육지책으로 한 것만큼은 틀림없을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을 바꾸면 뭐 바꾸러 하더니 또 이제 안 바꾸고 있던 사람은 1%포인트를 금리를 더 낮게 거의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정책 실효성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야 이거 뭐 가계대출 빌려가지고 안 갖고 있으면 뭔가 대책이 나오는구나. 나중에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저번에는 또 국민행복기금 해가지고 약간 탕감을 해주고 또 요번에는 또 주택담보대출 빌린 것도 금리도 또 싸게 해주고 이렇게 금융시장의 정책 신뢰성이 무너지고 도덕 해이 문제가 심해지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금융이란 기본적으로 신뢰를 먹고 사는 건데 바로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발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번에 국민행복기금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정부가 좀 안정되고 시장에 좀 신뢰를 주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